결국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병이에요.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잘 발견하고요. 그리고 잘 재활해서 치료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정형외과에서 어깨 그리고 팔꿈치를 담당하고 있는 곽재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어깨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다치시는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증이 굉장히 심한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극을 주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통증들이 생기는데, 근데 통증이 일정 패턴을 그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수술 그 당일날 밤까지는 좀 아프고요. 그 다음 날이 지나서 이제 아침이 좀 되시면 통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3, 4일째 제가 여쭤보면은 이제 살 것 같다 그러세요.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시면 통증들이 다시 조금씩 올라가시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어깨가 이제 유착돼 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사인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아팠다가 수술 하루 이틀 지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수술 이후에 좀 겪게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빨리 재활을 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연구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달 만에 한다, 2주 만에 한다, 6주 만에 한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힘줄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그건 이제 수술한 의사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치료의 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어요. 환자분들한테 뭐가 제일 궁금하시냐고. 언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언제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언제 내가 다시 스포츠에 복귀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대요. 근데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환자분들마다 손상의 정도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힘줄의 어떤 건강함의 정도, 그리고 재활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셔서 실제로 뭔가 딱 요때까지 좋아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평균적으로를 보면은 일단은 물리적으로는 보조기를 풀고 나서부터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은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보조기를 풀었다는 얘기는 힘줄이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나무뿌리 얘기했잖아요. 나무뿌리가 어느 정도는 자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풀고 나서부터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어려우실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어깨가 굳어 있잖아요. 어깨가 굳어 있어서 팔을 올리거나 이제 팔을 마음대로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팔을 올리는 재활을 제가 딱 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알려드리거든요. 저한테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전방거상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방거상은 말 그대로 전방, 앞으로 팔을 뻗는다는 얘기고, 거상, 팔을 위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아프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재활이야 하시겠지만 팔을 들어 올리는 요 작업이요. 요 작업이 처음에 보조기 풀고 나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깨를 다시 쓰는 걸음마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전방거상 운동이 빨리 좋아져서 팔이 잘 올라가시면 빠르게 복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보조기를 푸는 6주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내가 원활하게 쓰시려면 3개월이 좀 필요하고, 조금 이제 격렬한 스포츠 이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전방거상 운동은요, 팔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죠. 근데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누운 자세에서 팔을 일단은 들어 올리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팔을 쫙 편 상태에서 이제 하시면 팔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면 중력이 이렇게 당겨주니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실 때는 누워서 한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항상 반대편 팔이 다친 팔 또는 아픈 팔을 잡은 상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충분히 되시면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누운 것과 앉아서 하는 게 뭔 차이가 있냐? 앉아서 하면 내 팔의 무게를, 중력 때문에 생기는 내 팔의 무게를 이겨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누워서 하시면 중력이 팔을 올리는 방향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팔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얘가 90, 아픈 팔이 10 정도 시작하시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50, 50, 이게 다 익숙해지시면 얘는 거들기만 하는 거예요. 거들기만 하다가 이것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면 한 팔을 그대로 올리시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가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어깨가 이제 올라가는 것과 통증이 좋아지는 것이 좀 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어깨가 한 12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 환자분들은 저랑 이제 3개월 때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하이파이브가 되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시점이 될 때까지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수시로 하시면 좋은데,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운동할 때마다의 어떤 자기 알람을 좀 맞춰주시고, 알람이 생기면 지금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시간을 알람을 딱 맞춘 상태에서 20분이면 20분, 뭐 15분이면 15분 하고 나온다, 이런 습관을 처음에는 좀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병이에요.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잘 발견하고요, 그리고 잘 재활해서 치료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즐겁게 나이 들어가면서 스포츠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스포츠, 즐거운 또 남은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